ODU를 기본적으로 구성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비타민 C를 기본적으로 해서 4가지 정도를 기본 구성을 해서 복용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지요. 화이팅!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만성적인 어떤 염증에 대해서 제가 다룬 적이 있죠. 만성적인 염증에 어떤 조합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나 영양제 조합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그 조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은 쭉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기본적인 구성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약사님들마다 조합하는 방법이 다 다를 거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합법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조합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만성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갑자기 면역력이 안 좋아지신 분들을 통틀어서 다 아우를 수 있는 약간 포괄적인 조합이고요. 개인적인 맞춤형 조합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효과가 극적으로 빠르다기보다는 서서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복용하실 때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 감기가 자주 걸리고 자주 이유를 모르게 아프고, 염증과 면역력은 거의 같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흐트러지고, 면역력이 흐트러지면 몸의 염증도가 올라가고 거의 1대1 대응하는 구조예요. 같은 조합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그 증상들, 감기가 자주 걸리고 장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게 생기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크론시병이나 루푸스, 베체트, 강직성 척추염, 이런 자가면역 질환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이 피곤하고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자가면역 질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본적인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복용하셔야 될 거는 1번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3는 오마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염증에도 도움이 되지만 염증을 케어하면서 장기적으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오메가3는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하기 쉽고 먹었을 때 이점이 많고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메가3를 가장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고요. 과항진된 면역을 눌러주고 정상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오메가3거든요.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고, 복용량은 EPA, DH 합 기준으로 하루에 3g까지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정하셔야 될 거는 이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우리가 다 부족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복용하면 이점이 많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복용했을 때 극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복용했을 때 비타민 체내 비타민 혈중 농도가 올라갔을 때 알러지나 면역계 질환이 점진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족한 거고 면역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워준다, 이런 개념으로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선정했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에 4,000단위 정도를 6개월 이상 쭉 복용을 하셔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1,000단위 이 정도로는 별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4,000단위 정도로, 그 이상도 괜찮고, 꾸준하게 6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6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나서 이틀에 한 번씩 4,000단위짜리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채워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유산균이거든요. 유산균은 우리 장내 세균총을 정상화시켜주고 유해균을 억제해주고 유익균을 증식시켜준다, 이런 건 알고 계시겠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장에 있는 점막층에 보호를 해주고요. 유해균들이 증식해서 독소 같은 걸 내뿜는 걸 억제해주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장의 점막층 안쪽에 있는 장내 세포층에는 우리 그 대식세포들이나 면역세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유해균들이나 안 좋은 균들이 들어오면 면역계가 항상 과항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균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고 방어를 해주고 안정화시켜주는데 좋은 균들을 복용하시는 게 포인트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면역계는 안정화되고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러지,
면역계 질환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균을 복용하실 때는 함량이 낮은 좀 저렴한 제품들은 변비나 설사 같은 어떤 장 트러블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면역계 질환을 개선시켜 주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계 질환을 개선시키려면은 함량이 높고 품질이 좋은 핵심 균주가 들어간 제품을 드셔야 됩니다. 핵심 균주가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떤 구성으로 어떤 비율로 들어가 있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 프리미엄 고가 라인 제품을 선정해가지고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좋은 제품을 드셔야지 장기적으로 이 면역계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최소 6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복용하실 때 꾸준하게 하루에 한 알 이상을 복용하셔도 되고요. 특히 장이 안 좋으면서 아토피나 어떤 면역계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유산균을 꼭 복용해야 될 뿐입니다. 무조건 드셔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 이 세 가지가 슬로우, 천천히 면역계를 정상화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주세요. ODU, 오마비처럼 확 와닿지는 않지만 아무튼 ODU를 복용하셔야 됩니다. 면역계를 정상화시켜주는 데는 ODU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세팅을 해놓습니다. ODU는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이제 즉각적인 효과인데 이제 내 몸에 염증도가 있고 면역력이 좀 저하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거. 요즘에 자주 피곤하고 자주 몸이 가렵고 그리고 뾰루지 같은 게 자주 올라오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나 부인과 질환이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품 중에 프로폴리스가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면역력을 좀 증진시켜주고요. 직접적으로 안 좋은 균이나 안 좋은 바이러스 같은 걸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면역계를 조절해주고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복용했을 때 이점이 많이 있고요. 잘 맞으면 되게 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를 추천드리고 이 프로폴리스는 복용하실 때 알러지나 과민 반응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프로폴리스였거든요. 동등하게 네 번째로 이제 이건 염증성 질환이 혹은 세균성 균 증식으로 생기는 어떤 질환이 빈번하신 분들은 네 번째로 프로폴리스고 다른 분들은 베타시토스테롤이나 베타글루칸을 추천드립니다. 베타시토스테롤, 모두케어라는 제품이 있었죠. 이런 제품을 추천드리는데 이 베타시토스테롤은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은 이 면역계의 밸런스, TL파1과 2의 그 균형을 잡아서 알러지도 잡아주고 T레그셀의 분할을 정상화시켜주면서 자가면역 질환도 정상화시켜주면서 더 나아가서 항암작용까지 있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염증성 질환이 아닌 어떤 자가면역 질환 쪽이 좀 나타나시는 분들, 크론시병이나 루푸스, 베체트 이런 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베타시토스테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프로폴리스랑 베타시토스테롤, 베타글루칸 이런 걸 추천드리고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항산화제거든요. 항산화제도 면역력 증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항염작용도 직접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추천드리는데요. 항산화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기본적으로 메가도스를 하셔야 효과가 나타나요. 하루에 500ml, 1000ml로 효과 보기는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빠르게 수개월 내로 효과를 보시려면 최소 3000, 안전한 용량 3000, 저는 개인적으로 6000ml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작용 체크는 잘 하시고 몸에 잘 맞나 안 맞나 체크하시면서 점진적으로 6000ml까지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특히 자가면역 질환처럼 몸이 되게 안 좋고 힘드신 분들에게 극적인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고용량요법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타민C와 함께 토코페롤을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 체내 염증도 눌러주고 면역계 질환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토코페롤은 천연 타입으로 복용하시고요. 여섯 번째,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거든요. 아연, 셀레늄, 비타민 A 이런 것들인데 아연이 특히 이제 면역계 질환에 되게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죠. 면역세포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미량 원소들을 채워줄 수 있는 아연과 셀레늄, 비타민 A 따로 복용하셔도 되지만 종합 비타민을 선정하셔가지고 여섯 번째 따로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을만한 천연 타입의 종합 비타민을 선정하셔가지고 적정량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연이 적정량이 들어가 있는 거, 20ml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후순위로 밀렸지만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우리 면역계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부신고갈증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마그네슘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입 아프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물론 이제 오마비도 중요합니다. 오마비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포괄적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성입니다. ODU를 활용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8번째,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에 몸이 많이 피곤하고 안 좋은데 이것들 영양제를 먹어도 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작업 환경이나 근무 환경이 되게 안 좋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매연이 많이 나오는 곳,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은 곳, 도로에서 뭐 작업을 하신다든지 페인트나 어떤 냄새가 나는 화학 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 안 좋은 거에 많이 노출이 됐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디톡스를 한번 해주시면 좋거든요. 디톡스라는 거는 이제 몸에 들어온 안 좋은 뭐 중금속이나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독소를 유발하고 독소가 몸에 있는 병인이 되는 그런 원리인데, 과학적인 이론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중금속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해보면 체내에 축적이 돼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몸에 있는 어떤 면역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먹어봐도 효과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디톡스 요법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은데, 몸에 있는 디톡스를 해주는 것들이 황이 들어간 것들, 그러니까 시스테인, MSM, 알파리포산, 메치오닌, 이런 것들이 이제 디톡스 요법에 쓰이는 아미노산들이고요. 황이고요. 그리고 엽록소가 들어간 것들입니다. 스피루리나, 그 다음에 크로렐라, 이런 게 있고 보리 새순 추출물, 이런 것들이 디톡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피루리나 MSM 두 가지 정도를 구성하셔가지고 용량을 좀 높여서 꾸준히 한 달에서 2달 정도 복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ODU와 기타 등등을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DU 기억하시고요. ODU의 장점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가지나 다 먹으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본인에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복용하시고, ODU를 기본적으로 구성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비타민 C를 기본적으로 해서 4가지 정도를 기본 구성을 해서 복용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 정도를 구성하시면 일반적인 면역계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조합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좀 많이 안 좋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염증성 질환이 있다, 그럴 때는 프로폴리스나 베타시토스테롤, 베타글루칸을 넣어주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런데 ODU, 비타민 C, 이 조합이 기본적인 면역계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장기적으로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조합이에요. 극적인 변화를 주진 못합니다. 좀 빠른 변화를 원하시면 면역력에 좋은 이 베타시토스테롤, 베타글루칸, 초유 같은 거를 복용하시면 빠른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지만, 복용을 중단하시면 또 시작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고 이 면역계가 안 좋아진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 영양제는 복용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내 몸에 지방이 많은 상태면은 염증도가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살을 빼셔야 돼요.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데 내 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끊으셔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흡연을 끊으셔야지 효과가 나타나고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음주를 자주 하세요. 음주 끊으셔야 돼요. 먹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먹는 거 잘 못 먹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당을 많이 섭취하시는 상태에서 영양제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건 어렵죠. 그리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잘 먹고 운동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잘 풀어낼 수 있는 환경, 잘 주무시고, 이런 환경과 어떤 생활 습관 패턴의 변화가 선행되는 상태에서 이런 영양제들을 복용하셔야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양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극적인 효과를 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합들은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도 명확해요. 꾸준히 복용했을 때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이거 한 달 먹었다고 해서 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영양제가 어떤 걸 딱 꼽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말씀드렸듯이 프로 불편러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따로 모아서 직접 구매한 다음에 보여드리고 먹어보고 제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면역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제 구성을 말씀드렸고요. 증상별 맞춤형 세팅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MSM, 베타글루칸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도 질환마다 좀 달라요. 크론시병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유산균을 메인으로 하고 마그네슘이나 오메가3를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항산화제랑 베타글루칸을 쓰고요. 그러니까 좀 조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말씀드렸고, 어떤 증상별, 질환별 맞춤형 세팅은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ODU를 기억하시고요. ODU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제가 화이팅을 외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외쳤나요? 아무튼 마무리도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